자, 2025년 우리 공개 채용, 그러니까 그 소방공무원 공개 채용 그 소방관계법규 해설 강의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제를 보고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오늘은 뭐라고 이렇게 말을 좀 버벅버벅해요. 그래서 약간 그 최대한 이제 침착하게 여러분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문제를 좀 받아봤을 때는 제가 풀기에도 이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자체도 물론 좀 이렇게 지엽적인 내용들도 많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좀 헷갈리게 내려고 이렇게 노력하신 게 역력하게 보이니까 이제까지 제가 막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타를 했던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들보다 좀 더 모의고사틱하게 나오지 않았나. 제가 만약에 문제를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냈으면 욕 좀 먹었을 거예요. 야, 문제를 뭐 이런 식으로 내냐? 아, 기출문제 잘 안 풀어봤나 봐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근데 기출문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었던 그런 어떤 역대 기출 문제들보다 좀 더 내용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왜 쭉 이렇게 해설 강의하다 보면 아, 요게 언제적 문제인데 이 되게 어렵지 않았습니까? 야,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라고 오랫동안 회자가 될 만한 이제 그런 해의 문제가 아니었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025년 불시험 역대급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요거 80점 이상만 나와도 아마 다른 과목들도 좀 받쳐줘야 되겠지만 뭐 안정권이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 그 막 예를 들어서 80점 후반대다 그러면 고득점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시간을 넉넉하게 주고 풀면야 뭐 못 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시간에 쫓겨가면서 풀어야 되니까 더군다나 시험장에서 그 시험장에서 긴장된 분위기에서 이 시험지 딱 받아보는 순간에 1번 문제부터 좀 앞이 막막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해설 강의하면서 이러저러한 문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여기 있는 내용은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문제를 다 이렇게 PPT로 만들진 못했고 막 그 읽는 게 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아마 여러분들 시험지는 다 갖고 계실 테니까 시험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다가 제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이제 PPT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1번 문제는 시험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제가 보기엔 이거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요. 이거는 난이도가 상이다. 이게 119 종합상황실 문제인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는 건 저도 와,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은 뭐가 문제냐? 소방청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 이렇게 나왔는데 소방청과 시도를 말하는 거죠. 시도에 설치되는, 됐고, 소방본부 및 소방서인데 이거 중에 하나 이상의 설치 운영해야 된다. 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각각 설치 운영하는 게 맞지, 이 중에 하나만 그러면 소방청만 설치하면 밑에는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는데, 자, 이 문제 딱 지문 보면서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아, 이거 이제 단순함기 문제는 없겠구나. 그 문장을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기출 문제에 있는 지문만 외운다거나 뭐 아니면 뭐 늘 그래 오셨겠지만 핵심 요약집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외우는 거는 별 효과가 좀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을, 그러니까 법에 돌아가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해야만 좀 풀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2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소방청장, 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쭉 나오죠. 119 종합상황실에 전산통신 요원을 배치하고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춰야 된다. 근데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소방청 119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입니까? 아니죠. 요건 뭐에 관한 거죠?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운영 규정이 아니라 이거는 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이 따로 있죠. 그것까지 바꿔서 낼 거라고는 저도 승진 시험 같은 데서 가끔 나오는 걸 본 적은 있거든요. 근데 요걸 바꿔낸 거 진짜 우리 본 시험에서는 처음 보네요. 자, 어쨌든 그리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거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이 소방청장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걸 제가 본 적은 있어도 와, 이런 걸 바꿔서 내는구나. 이제는 앞으로 모의고사가, 만약에 모의고사도 만약에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내잖아요.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물론 그럴 겁니다. 자, 세 번째.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 종합상황실에 이거 아실 거예요. 경찰 공문을 둘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지문은 항상 나올 거라 그랬어요. 이걸 건드리진 않아요. 보통 바뀐 지문을 이렇게 뭐 둘 수 없으며 이렇게 내진 않겠죠.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자, 이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아니죠. 119니까 행정안전부령. 요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라고 하는 거고, 1, 2, 3번이 다 틀리죠? 그럼 4번은 아무 이유 없이 맞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19 종합상황실의 실장은 하급 소방기관에 대한 출동 지령 또는 동급 이상의 소방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정보 수집 및 제공, 이러한 뭐
등의 업무를 행하고 그에 관한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된다. 뭐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딱히 트집 잡으려는 내용이 없었고 4번에 트집 잡아놓으면 이건 못 풀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요게 답은 일단 4번이었는데 1, 2, 3번에서 틀린 내용을 찾기가 참 어려웠을 거다. 왜? 특히 동그라미 2번 같은 거 요거를 눈여겨보는 거는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시시콜콜하게 문제를 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난이도는 높았습니다. 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은 요거는 저희 문제 있었어요. 저희 파이널 문제 제가 정확하게 요거 바꿔서 냈었는데 비상소화 장치하면 형식 승인 대상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 하프 모의고사 때도 했잖아요. 형식 승인 대상이 아니라 뭐죠? 예, 이거는 성능 인증 대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 답은 몇 번이다? 3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뭐 건드릴 게 없습니다. 조사는 월 1회 이상 하고요.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하고요. 그다음에 4.5, 60cm 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요건 난이도 하죠. 1번이나 2번이나 4번은 제가 그렇게 외워달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더군다나 요 3번은 저희가 하프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도 제가 요것만 딱 바꿔서 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요 문제는 쉽게 풀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였고요. 자 요겁니다. 3번. 3번에서 옳지 않은 건데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거에 관한 건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3에 보면 운행기록장치 데이터 분석 활용에 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야 근데 저 이런 문제 스타일 처음 봐요. 지문 두 개를 합해요. 보통은 우리가 이 법조문 잘 안 건드리거든요. 교수님들이 합해놓고 나서 앞에 있는 행동과 뒤에 있는 행동의 주어가 다 똑같이 걸리느냐 그거를 낸 거죠. 이것도 난이도 상입니다. 왜냐하면 새롭기 때문에 그냥 쭉 읽으면서 이거 다 맞는 내용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지 앞에 있는 행동의 주어와 뒤에 있는 행동의 주어를 분리해서 외우는 경우는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교수님들이 굉장히 머리 써서 낸 겁니다. 문제가 어려웠어요 사실은. 자 보면 이 운행 기록을 점검 분석하는 주체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럼 소방청장이나 소방본부장이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돼 있습니까? 쭉 보니까 수립, 교육, 훈련 등에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뭐 세부적인 어떤 활용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에는 소방서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소방서장이 안 들어가요. 자, 그런데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청장, 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쭉 나오다가 점검 분석해야 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나로 묶어버린 거죠. 그런데 이 주어가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저도 한 수 배운 거예요. 와 이걸 이렇게 낼 수도 있겠구나. 왜? 교수님들은 뭔가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수님들이 이런 식으로 문제 냈다고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와 문제를 이따위로 내냐?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수님들도 창의력을 발휘해서 한번 최대한 문제를 꼬아서 내보는 겁니다. 근데 뭐 제가 보니까 이 문제는 어쨌든 좀 난이도가 높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나머지가 이제 다 옳은 얘기인데 예,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옳지 않은 것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 4번이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 동안 저장 관리해야 된다. 이거는요. 한번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 항상 누차 말씀드렸던 내용이니까 1번을 체크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2번도 뭐 행정안전부령 정한다. 그 행정안전부령이 여기거든요. 이 시행규칙에 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인원 쭉 나오는데 3번도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그런 뭐 내용의 문장은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흘러가는데 4번을 찍으면서도 이게 왜 잘못됐는지 찾기는 참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새로운 어떤 형태였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4번 문제인데 4번 문제는 이게 시행령 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우리 교재는 이게 없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별표를 미처 추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만약에 이게 한 번이라도 출제가 됐었더라면 제가 이제 추려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을 건데 기존 기출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미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이게 좀 사죄를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고 대신에 이제 다음번에 제가 이제 교재 개정 작업 이번에 싹 한번 들어가는데 뭐 이유여를 막론하고 모든 내용을 다 때려 넣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을 다시 추려서 또 이제 좀 이렇게 수업을 좀 해주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미스를 좀 했던 부분이고, 근데 이 부분은요 이거 설령 다 외운다고 하더라도 풀기가 되게 어려웠을 거예요. 자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 사망자의 보상금액 기준. 자, 얼마를 줄 거냐?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보상금액 기준이나 부상 등급의 기준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부상을 입었을 때 얼마를 줄 거냐? 사망자에 관한 죄송합니다. 사망자 보상금액 기준과 그다음 부상 등급이고 등급별 보상금액 기준.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묶어야 되겠죠. 얼마만큼의 부상을 입으면 얼마만큼의 돈을 줄 것이냐. 그리고 지급 순이라든가 잘못 간 거는 환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수 기준까지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문제에 들어가 있는 거 기억, 디귿, 리을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제 생각이 그래요. 만약에 이 문제를 어떻게 내는 게 좀 수험생들을 위한 문제냐? 다음 중 뭐 이런 것들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1, 2, 3, 4에서 여기 지금 해당되지 않는 게 니은이잖아요. 그거 하나 정도를 넣어서 문제를 냈으면 난이도가 쉬웠을 건데 교수님 작정했다 그랬어요.
자, 오답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1, 2, 3, 4로 하는 게 아니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해요. 그리고 나서 네가 다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지금 어떻게 하느냐, 아주 소중한 지문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쉽게 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최대한 어렵게 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기억, 니은 방식으로 이 박스형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딱 느낀 게 뭐냐, 틀리게 하려고 머리를 엄청 많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어떻다, 어려웠었다. 근데 나중에 이거 제가 뭐 몰라서 설명을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별표 내용이라서 좀 간과했던 것 같은데, 일단 사망자는 당연히 나오고요. 부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금액, 그리고 지급 순위, 누굴 먼저 줄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뭡니까, 환수 기준. 요거에 대한 내용들이라는 건데, 좀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확인을 좀 해보시고 나중에 추후에 이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도 마찬가지인데, 자, 5번은 그래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번 했었던 내용입니다. 5번은 뭐냐, 소방의 화재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 영상의 화재 조사 사항인데, 자, 기억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뭐 들었던 분들이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건데, 화재 조사는 뭘 조사하느냐, 원인을 조사하고요, 피해를 조사하고요, 대응 활동, 소방 시설, 그다음 마지막 뭡니까, 그렇죠? 그 소방 시설하고 그 건축물,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라고 한다면 화재 안전 조사. 이게 키워드였어요. 보시는 것처럼 원인. 자, 원인 키워드였습니다. 원인, 그다음에 피해, 대응 활동, 시설, 그리고 건축물, 그다음 마지막으로 화재 안전 조사. 요렇게 키워드를 제가 수업 시간에 잡아 드렸었거든요. 자, 근데 문제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화재 조사 증거물. 자, 증거물은 키워드가 없어요. 기억은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소방 시설 맞고요. 화재 안전 조사 맞습니다. 현장 보존 통제 구역 설정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답은 2번이었는데 이것도 최대한 어렵게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박스형으로 낸 거죠. 마치 우리 교수님들이 그 모의고사에서 고난도 문제 만들 때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낸 거예요.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5번의 답은 일단 2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6번은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딱 보니까 며칠 전까지 일단 관계인한테 알려야 되느냐, 이거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의 발라야 된다는 거. 예의 바르려면 어떻게 하죠? 적어도 3일 전까지는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3일입니다. 그럼 제 생각에는 2번 찍고 넘어가도 돼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째가 뭡니까? 공고를 해야 된다. 공고는요 5일, 6일, 뭐 7일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단위 숫자로 하잖아요. 보통 공고한다면 뭐 20일, 30일 뭐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문제 어떻게 내시는지 아십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내용들 중에 숫자 있는 것만 딱 2개 뽑아서 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가 돼 있느냐, 공고해야 된다. 요건 20일이 아니라 30일이에요. 30일. 자, 몰랐다 손 칠게요. 그냥 20일인지 30일인지 헷갈리네. 자, 세 번째. 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보완을 요구하는 거죠. 건축물에, 그러니까 건축물 동의받을 때 빼놓고 보완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10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10일이에요. 그럼 어쨌든 끝 단위는 3이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30일, 10일에서 43일이었구나. 제가 이제 찍는 요령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스탠다드하게 설명드리려면 그대로 읽어드리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었구나. 요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이 중에 하나 정도는 모른다고 해도 답을 풀 수 있게끔 내기는 해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혹시 추후에 공부하시더라도 쫄지 말고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시는데 7번 문제는 좀 이거 보는 순간에 욕이 팍 나오더라고요. 왜 그랬나?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행정처분 기준은 일반 공무원들도 이걸 달달달 이렇게 외우지 못해요. 많이 했으면은 그래도 이제 몇 가지가 머릿속에 들어오겠죠. 소방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그냥 차라리 이 중에서 그냥 뭐 이게 1차 위반 시에 그럼 취소되는 게 뭐냐, 그런 정도만 물어봐도 사실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2차 행정처분의 기준이 같은 걸 골라라. 물론 이 교수님의 의도가 있어요. 자, 뭐냐? 딱 보니까 이 중에서 그 등록 취소가 되는 게 있어요. 한 번 딱 봐주고 두 번째 걸렸을 때 무조건 취소시켜버리는 게 있는데, 그 정도만 외워도 답은 나오게끔 돼 있긴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거 뭐 2차 행정처분 기준? 야, 씨, 그럼 앞으로 문제 그게 과태료 낼 때, 그 과태료 낼 때 2회 위반할 때 얼마 내는지 그것도 물어보겠네? 알 수 없죠. 그냥 뭐 교수님들 입장에서 한번 그냥 풀 파워로 여러분한테 한번 엿먹이려고 노력하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 내버리면 못 푸는 거예요. 물론 이걸 외워서 푸는 분들이 계셨다 그러면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런데 보통은 이거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은데, 이거 더군다나 행정처분 기준인데 이게 2차 기준이 같은 걸 내면 이걸 어떻게 풉니까, 솔직히. 이건 풀라고 낸 문제가 아니고 찌그란 문제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점 방지, 그 물시험 방지.
이게 아주 녹아 들어간 그런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니은만 자 동일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대해서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이거는 그냥 취소시켜 버립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얼마냐? 6개월 자격정지 그 6개월 뭡니까 이게 그 시설업이니까 6개월 영업정지를 맞거든요. 예,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이걸 뭐 어떻게 설명드립니까? 그냥 그래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용상 있는데 그 표가 되게 넓어요. 그거를 그거 어떻게 외우죠? 그거 더군다나 그 중에서 뭐 취소 사유도 아니고 2차 위반 뭐 같은 이거는 그냥 작정하고 낸 것 같습니다. 작정하고.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냥 찍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아마 대부분 찍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답은 3번이었고 8번도 마찬가지죠. 서류도 하고 많은 서류 중에 그 작정을 했어요. 예, 뭐 그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되는 서류 옳지 않은 게 뭐냐? 이걸 정확하게 외워가지고 푸신 분들은 거의 없을걸요. 자, 내용 보겠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는 소득세법령에 따른 계산서 사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뭐 필요한 겁니까? 시공능력평가 신청이니까 해당 발주자가 발행한 소방시설공사 실적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다. 뭐 설명할 거 없습니다. 그냥 법 조항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그다음에 공사업자의 자기 수요에 따른 뭐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는 뭐다? 자기 수요에 의해서 필요한 거는 뭐 확인한 별지 서식에 따른 실적증명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그대로 내신 것 같은데 그리고 무슨 뭐 이게 이제 학생들이 말하는 그 최악의 문제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국제 연합군으로부터 도움받았던 거지 같은 얘기는. 자, 어쨌든 그 답은 1번이었다. 내용 자체는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냥 고 있는 내용 중에 그대로 낸 거니까. 자, 9번 보겠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거죠? 예, 뭡니까?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 3단 계획이잖아요. 항상 처음 시작은요. 기본 계획이죠. 소방청장 5년이죠. 자, 그리고 기본 계획 시행하려면 시행을 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그 밑에 시행 계획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거 언제까지 수립해야 되냐? 우리 3단 계획 아시죠? 자, 예를 들어 기본 계획은 8월 30일까지 협의를 거쳐 9월 30날까지 수립을 하고 그거에 맞춘 시행 계획은 10월 31일까지 수립해서 통보까지 하죠. 10월 31일입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10월 아닌가요? 왜냐면 그 밑에 세부 시행 계획 있죠? 세부 시행 계획이 12월 31일까지니까 얘는 당연히 10월 31일이 될 거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해설은 이런 문제에 대해 해설하는 거예요. 8번이나 7번은 어떻게 해설합니까? 그냥 외우면 푸는 거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보니까 잘 찍으면 푸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실제 하신 분은 뭐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우리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어치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우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시간 딱 남을 때 한 일주일 잡아가지고 그냥 막 외우는 거죠. 그 제가 보통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류의 문제를 외워서 풀었다. 미래에서 왔거나 촉이 좋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대신에 10번 같은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전담 소방안전관리 대상 뭐 특급하고 1급이죠. 결론은 이 문제는 특급이나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지상 60층인 아파트. 아파트가 50층 넘어가면 특급이죠. 외우셨을 거예요. 자, 지하 3층에 지상 12층. 지상 12층에서 게임 끝났죠. 이건 1급입니다.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고요. 연면적이 11만 제곱미터인 국제공항이다. 자, 연면적이요 1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면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에요. 전담 맞죠? 자, 4번 볼게요. 가연성 가스 100톤 이거는 2급이죠. 도시가스 사업 허가를 받아야 되거나 100톤에서 1000톤 사이에 들어가는 건 2급이죠. 2급은 전담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고 이런 정도 문제가 되면 풀어줄 맛이 나는 거죠. 이 문제가 뭡니까? 물어봐야 되는 내용에 그 어떤 맥락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이거 제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의교노. 근데 의교노인데 문제 되게 잘 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 굉장히 잘 내셨어요.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뭐 노유자시설 다른 걸 이렇게 넣고 그렇게 냈잖아요. 그걸 구체적으로 풀어서 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보면서 자, 의료시설 중에 한방병원이야? 그 의료시설 맞잖아요. 수련시설은 아니에요. 교육연구시설 중에 특수학교, 교육연구시설이잖아요. 그리고 교정 및 군사시설 아니죠. 의교노 중에서 의교가 있잖아요. 답은 그래서 1번이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잘 내신 거 맞아요. 그래서 뭐 저 새끼는 쉬우면 잘 냈대. 아니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원래 맞다는 거예요. 기출문제 스타일로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12번도 이거 좀 짜증나는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12번 보시면 제가 왜 짜증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냐. 제가 이제 싫어하는 스타일 문제가 이런 거거든요. 자, 보시면 자 12번 딱 보면 제가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어떻다 그랬습니까? 화재 예방 안전진단의 범위죠. 이걸 처음부터 여기까지 다 외우는 거예요. 물론 이거 두 문자 따가지고 전부 다 외웠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두 문자를 따가지고 이걸 다 외울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류의 문제를 낼 때 어떠냐?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화재 예방 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시오. 1, 2, 3, 4. 그런 다음에 교수님들이 어떻게 냅니까? 누가 봐도 이건 아니야. 뭐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 라고 내든지 아니면 정말 교수님이 헷갈리게끔 만들어서 넣잖아요. 이걸 다 외우지 않는 이상은 못 풀 거라 그랬잖아요. 와, 근데 그렇게 내겠냐 싶었는데 진짜로 다 외워서 풀게끔 낸 거예요. 그 아마 제 생각엔 이게 법률 조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내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자, 그러면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다 좋은 거예요. 그게 아닌 거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면 자,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억하고 니은하고 미음이잖아요. 기억, 니은, 미음을 빼고 나머지 디귿, 리을을 읽어보는데 화재 안전 경영 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경영이란 말이 좀 어색하긴 해요. 경영이란 말이에요. 여기 경영에 관한 내용은 없거든요. 피난시설 방어 및 방어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자, 요거를 만약에 체크해가지고 이것도 맞을 것 같은데라고 하셔가지고 틀리는 분들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내용은 있지만 여기 피방방은 없거든요. 딱 그거 만들어서 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와, 오답을 이런 걸 낼 수도 있겠구나를 간파를 못한 제 잘못이기는 해요.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마음 먹고 내잖아요. 그럼 학생들 거의 못 풉니다. 이 정도 난이도면. 그래서 이거는 좀 진짜 말 그대로 어렵게 내셨다. 제가 생각하는 항상 이 스타일. 이만큼의 내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옳은 거 골라라. 그럼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외우는 방법은요. 두 문자를 따든지 키워드를 따든지. 그런데 이거는 아마 외우셨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하나가 헷갈려서 틀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난이도가 꽤 높았다. 12번도. 답은 1번이었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설명드릴 게 있나요? 저 중에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문제죠. 13번 문제는 괜찮아요. 13번 문제는 그 시설법, 와, 이것도 되게 어려운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이제까지 시설법 문제, 벌금 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그냥 벌금에서 벌금 정도인데 뭐 얼마가 아닌 거 골라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과태료 쫙 뿌려버린 다음에 야, 과태료 중에서 또 짝지어서 찾으래요. 그래서 어려웠다는 얘기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데 우리 이제 공부했었어요. 수업 시간에. 기억 같은 경우가 뭐냐? 딱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그 시설법이 아니라 예방법이네요.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자, 이거 아시죠? 실무 교육 안 받은 거. 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자, 그다음에 니은하고 디귿 보는데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어요. 니은을 딱 봤더니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안 했어요. 이거는 업무 태만이에요. 자, 업무 태만은 무조건 얼마라 그랬습니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디귿도 보세요. 피난 유도 안내 정보 제공 안 했죠? 이것도 업무 태만인 거예요.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이것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찾아내는 것도 겁나 어렵다니까요. 자, 그다음 이제 리을하고 이제 미음이 있는데 리을 미음은 잘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선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쭉 읽어봤더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기간 내에 안 했어요. 기간 위반이죠. 제가 기간 위반은 얼마라 그랬어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랬고 밑에도 딱 보니까 뭐라고 돼 있습니까? 그렇죠. 보니까 30일 이내에 이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요거 제출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기간 위반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다?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그러니까 업무 태만, 기간 위반 골고루 냈어요. 300둘, 200둘, 101. 근데 요렇게만 한다고 이거 찍지도 못하게 낸 거예요. 지금 왜냐면 이게 다 섞여 있잖아요. 300하고 100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 뭘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에 해당되는 거 찾으라 그랬죠? 자, 니은하고 디귿이 중에 하나예요. 니은, 디귿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느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리을하고 미음입니다. 자,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야 됩니까? 그러면 요 조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딱 봤더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보니까 제가 그대로 적어드리자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맞는 거 니은하고 디귿 그다음에 저기 맞는 거 리을하고 미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딱 답이 되는 건 몇 번이다? 3번밖에 없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는 되게 높은데 과태료까지 꼼꼼하게 봐라 이거예요. 아마 벌칙 같은 거 포기하고 시험 보러 가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아예 벌칙 나오겠냐 그거 하면서 갔는데 이런 문제 받아보면 멘탈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벌칙은 다 외우고 가자라고 했었는데 마침 이게 나오긴 했네요. 제가 만약에 과태료 문제 나온다면 뭐 나올 거라 그랬죠? 예방법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승진 시험에서 이미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는 뭐 승진 시험 다 씹어 먹을 정도죠 거의.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14번은 요거 저희 예상 문제집에도 있었고요. 제가 항상 요거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낼 때 이거 냈거든요. 기억나실 겁니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920세대잖아요. 계산하기 편한 거 920세대를
자, 300으로 나눠줘라. 우리 왜냐면 300세대마다 이게 추가로 이렇게 선임하잖아요. 그죠? 자, 이거 계산하니까 어떻게 되냐? 잘 모르겠다. 3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3점 얼마 얼마가 맞다 그랬어요. 소수점 아래로는 날려버리고 요게 바로 보조자의 인원수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명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는 얼마입니까? 면적 딱 봤더니 31,000제곱미터잖아요. 그죠? 31,000제곱미터인데 기준은 15,000제곱미터죠? 아, 나 잘 못하는데 나눗셈? 그래도 이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2.xx 맞습니까? 그럼 2.xx니까 여기 2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제 보조자 숫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뭐 저는 막 이거 2개 더해서 얼마냐 이렇게도 됐었는데 기억은 3명, 니은은 2명에서 답은 1번이고, 저 이런 거는 난이도 그냥 하라고 한다니까요. 제가 무조건 어렵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런 거는 받아보면 진짜 이걸 어떻게 봅니까 솔직히. 이 문장을 다 외워야 되는데 저 두 문자 따서 다 외웠는데 훌륭하시다니까요. 그러면. 근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요 그냥 다 외우셔야 풀 수 있는 거니까 난이도가 높은 겁니다. 근데 이런 거 문제는 뭐 다 어렵다고 안 해요. 이건 난이도 제가 보기엔 중이에요. 가태로 외우면 되거든요. 이거는요 이게 하예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참 그래요. 제가 후하게 볼라 그래도 뭐 그렇습니다. 15번 문제 좋아요. 그러시고 따지면 15번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되는 소방대상물 기준이잖아요. 이것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분명히 작년에 설치 문제 이거 그 특정 소방대상물에 소방시설 설치하는 거 안 나왔으니까 올해 나올 거다라고 했잖아요. 딱 나온 게 뭡니까?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간이 스프링클러는 수업 시간에 이거 말씀드렸죠? 자,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거는 복근 있다. 복합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그 다음에 기준 600제곱미터인데, 자, 600제곱미터 미만인 거 있다 그랬죠? 뭐 있었습니까? 각종 병원. 그 다음에 조산원하고 산후조리원, 조산원, 조리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300하고 600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있다 그랬어요. 300하고 600 사이에 들어가는 거 뭐가 있습니까?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장정. 그 다음에 뭐 숙박시설이라든가 노유자시설 있다. 숙노. 그죠? 숙식 노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숙노. 그래서 숙박시설하고 그죠? 또 괜히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계속 머릿속에 그게 남으실 텐데. 그래서 노유자 시설이 되는 거고, 300제곱미터 미만으로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요게 창살이 설치되어 있으면 3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요게 이제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여기가 이제 합숙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요렇게 설명을 드렸죠. 요렇게 설명드리는 방식은 아마 여러분들 처음일 거예요. 제가 외우는 방법을 개발했는데 풀어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으래요. 숙박시설이잖아요. 여기 있네요. 여기 숙박시설 300에서 600 답 1번입니다. 옳은 거고요. 2번은요. 합숙소는 1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조산원 산후조리원은요 660은 근본도 없죠. 660이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할 때만 나오는 숫자잖아요. 600제곱미터 미만이 돼야 되는 거고요.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의료시설 중에 정신의료기관, 의료재활시설, 장정 이거죠. 여기는 600에서 300 사이입니다. 그래서 다 틀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였다. 뭐 요런 건 아마 여러분들 쉽게 풀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16번은요 이거 고민하시면 틀려요. 딱 보니까 어때요? 50층 이상의 성능위조 설계할 거면 무조건 5년 이상 가야죠. 특급 점검자가. 그리고 만약에 보조기술 인력 제일 높은 사람 데려가야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었다. 요거는 고민하면 틀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이죠. 이것도 제가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 간이소화장치는요 3,000에 600. 3,000에 600이니까 설치 안 해도 됩니다. 1번은. 그 다음에 2번, 가스누설 경보기 150, 지하무창 150이 무조건, 그죠? 설치 안 해도 됩니다. 비상경보 장치는요 400에 150. 근데 딱 보니까 얼마죠? 300 안 해도 됩니다. 방화포는요 하면 좋죠 뭐. 그래서 4번. 그래서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4번이 된다. 제가 빠르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은요 그 다 원래 우리가 외우자고 했던 것들이거든요. 이런 거 난이도 하라니까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아주 지랄맞은 문제 몇 개가 있어서 그런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다 풀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법규 공부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계속 열심히 할 거예요. 저도 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제 교수님들 어떤 식으로 문제 꼬아서 내는지 한 수 배웠네요. 제가 더 이제 응용해서 하겠습니다. 18번 소화기 문제. 이거 뭐 나온다 안 나온다 말이 많았었는데 저 이거 무조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업 시간에. 왜 그렇다고요? 각 소방서마다 이거 계속 밀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왔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자, 첫 번째 1 곱하기 1이 있었죠. 한 단위 이상인데 한 개 이상 설치해야 되는 거 3개. 첫 번째 5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여기 지금 5인 이상이란 말이 없어요. 이거 약간 교수님이 미스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승용자동차. 뭐 답이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요. 그죠? 이게 막 지금 3번이나 4번 막 고민하셨는데 승용자동차는 이게 아마 5인 이상인 승용자동차를 얘기한 것 같아요. 답의 취지를 따르자면. 어쨌든 그래서 첫 번째 승용자동차 1 곱하기 1.
그래서 승용자동차 막 5인 이상이냐 고민되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뭐 아반떼, 그랜저, 소나타 이런 거 생각하라 그랬죠? 1 곱하기 1. 자, 두 번째는 뭘까요? 그 내 생각에는 5인 이상 빠졌으니까 틀렸다. 그렇게 낼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승용자동차. 그러니까 이거 승용자동차. 두 번째는요, 똑같은 거. 경영승합차, 다마스. 그다음에 중형 이하의 뭐 여기는 또 화물자동차 뺐더라고요. 막 특수자동차.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거든요. 자, 그러면 중형 이하니까 포터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아반떼, 특정 회사를 광고하는 게 아니죠. 아반떼. 두 번째는 다마스, 포터. 이게 1 곱하기 1이에요.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었죠? 그 라인 걸리는 애들이 학원차. 15인 이상인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원차라고 하는 거. 그거랑 같이 엮이는 게 덤프트럭. 걔네가 1 곱하기 2, 2 곱하기 1이거든요. 1 곱하기 2가 뭐예요? 한 단 이상 소화기 2개 이상이든지 두 단위짜리 하나든지 그 얘기죠. 그래서 지금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맞아요. 교수님 보니까 줄라고 낸 것 같아요. 대형 이상이면 1, 2, 1, 1, 2. 중형 이하면 1, 1. 경영승합자동차 1, 1. 승용자동차 1, 1. 그래서 답은 4번이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딱 나오니까 뭐 그렇죠. 19번. 자, 근린생활시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근린생활시설도 꼭 외우시라고. 자, 우리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최근에 추가된 거 넣었어요. 아, 개정된 내용이 들어가는구나. 근데 제가 이거 외우는 거 알려드렸을 겁니다. 우리 인생하고 같다 그랬죠. 조산원,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어렸을 때 의원, 치과, 한의원. 요즘 애들은 의원만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기만 해도 치과의원, 한의원 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체력 단련장 뭐 그런 거 아니구나. 잠깐만. 아, 그거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헷갈렸네요. 제가 헷갈렸네. 아씨, 화나서 그래. 자, 다시요. 자, 근린생활시설 면적에 상관없이네. 면적에 상관없이, 그죠? 자, 면적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인 거. 뭐 우리 인생 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 참 휴가 나온 거.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나요? 휴가 나온 거 생각을 했어요. 면적에 상관없이 근린생활시설 뭐가 있었죠? 이용실, 미용실 아침에, 그다음에 세탁소, 그다음에 뭡니까 목욕장. 그렇죠. 그리고 휴게 음식점, 일반 음식점 뭐 이거 지금 외우는 방법을 다 읽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냥 그런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다는 거죠. 보겠습니다. 의원이나 치과의원, 한의원 뭐 쭉 나오죠. 여기는 이제 맞아요. 근린생활시설. 1번 몰랐다고 칠게요. 나 이거 다 안 외웠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 2번 보세요. 단란주점. 얼마죠? 150제곱미터. 이건 예전에 기출에도 나온 적이 있었던 거예요. 150제곱미터. 200이면요? 이거는 저거죠. 위락시설이죠. 그래서 답은 2번. 쉽게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1번하고 3번으로 1번을 제가 좀 약간 버벅버벅 했는데 다 읽어드릴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서 그래요. 본 수업 시간 할 거니까. 그래서 1번은 여러분들 몰랐다 손 치더라도,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암기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1번 몰라도 풀 수 있게끔 낸 거라고요. 자, 세 번째는요.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자동차 영업소. 이거 왜 이거 나온 줄 아세요? 이거 올해 승진시험에 이거 물어봤거든요. 자동차 영업소 1000제곱미터 이거거든요. 그거 낸 거예요. 작정했다니까요. 올해 어렵게 내려고. 자, 네 번째 뭐죠?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모르는데 모르면 무조건 500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500제곱미터니까 300이니까 이건 근린생활에서 맞죠. 그래서 아닌 거는 지금 2번인데 이것도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난이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하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다. 20번은요. 시간 잡아먹는 문제. 저도 요거 비슷한 문제 냈었거든요. 우리 있는 내용 다 때려 넣어가지고 제가 동형 모의고사 한번 이렇게 낸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면제라든가 무슨 뭐 여러 가지 특례 기준을 여기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기억, 니은, 디귿. 자, 보겠습니다. 자, 기억.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이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설치 관리되고 있지 아니할 때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조치 명령. 요거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잖아요. 그죠? 기억은 맞아요. 할 수 있죠. 주어나 잘 봐두세요. 본부장, 소방서장. 오케이. 자, 니은. 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증축이나 용도 변경됐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증축이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 변경 당시에 소방시설에 설치에 관한 대통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한다 그랬습니다. 용도 변경, 증축이나 용도 변경되면 증축이나 용도 변경되는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데 그거에 대한 특례가 있을 뿐이죠. 니은도 맞아요. 자, 디귿. 자, 이거 예를 들어서 성능과 기능이 유사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했다 그러면 유사한 건 면제해 준다. 있죠?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예요? 특례 사항 중에 제가 딱 보니까 지금 느낌이 기억은 그냥 그렇다 치고 니은이 바로 우리 특례에 관한 것 중에 사망.
증축이랑 용도 변경에 관한 거. 그다음에 비슷한 거는 이제 2항. 이거 설치하면 이거 빼줄게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리을은 뭐겠어요? 마지막에 쭉 보니까 기준이 변경돼서 강화되는 경우라고 하는 걸 나오잖아요. 그죠? 읽어보겠습니다. 기준이 변경되어 기준이 강화되면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자동화재 탐지 설비가 나오면 무조건 강화된 기준 적용한다. 이거 나오면 땡큐라고 했는데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 거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중에 사실 외울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소경, 속피 어쩌고 나오는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무조건 제가 강화된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지고 문장을 만드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맞습니다. 이 문제는요, 이것도 지금 의도가 굉장히 여러분들 좀 그래요. 어떤 의도냐? 내용이 되게 길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삐딱선 타는 순간에 시간은 시간대로 때려먹고 그냥 다 틀립니다. 아, 이게 설마 다 맞겠어? 3번 체크해서 틀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런 것 중에 하나는 틀리지 않았을까? 라고 하면서 체크하는 순간에 시간도 날려먹고 그 다음에 문제도 틀리는 거죠. 이런 문제 되게 악질적인 문제긴 해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난이도 높일 때 이런 방식으로 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다 맞아. 그럼 이 심리 싸움도 건 거라니까요. 야, 설마 이게 다 맞겠어? 이러는 순간에 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을 다 공부를 해놨어야 풀 수 있었던 거예요. 하여튼 올해는요, 교수님들이 진짜로 소방청의 오더를 받은 것 같아요. 작정을 하고 냈습니다. 함정을 팔려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 맞아요.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였습니다. 만점 방지용 문제 중에 21번 맞추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위험물 기능사 같은 거 공부하셨던 분들은요, 이 문제 맞췄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문제는요, 좀 이렇게 함정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떤 함정 포인트가 있느냐? 진짜 짜증나죠. 짜증나.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첫 번째.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사료 위험물 중에 제일 석유류인데 비수용성이죠. 자, 그럼 이거 지정 수량 알아야 돼요, 일단. 사료 위험물 중에서 제일 석유류의 비수용성의 그 소위 말하는 지정 수량 알아야 됩니다. 자, 지정 수량 얼마입니까? 이거 200리터입니다. 수용성이 400리터고요. 자, 그런데 그런 위험물이 얼마가 있냐? 얼마죠? 40만 리터가 있어요. 자, 40만 리터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거 일단 계산해 볼게요. 동그라미 2개 날라가고 약분하니까 얼마입니까? 그러면 지정 수량의 2000배죠. 자, 그럼 이게 첫 번째 관문이 이거예요. 일단 첫 번째 관문이 이겁니다. 자, 두 번째 관문은 뭐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5개 저장 탱크에 뭡니까? 보유 공지를 구해야 되는데, 자, 잘 보세요. 자, 500이 있어요. 자, 500제곱미터 다시요. 자, 그래서 자, 500제곱미터가 이렇게 나오죠. 500제곱미터가 나오고 500에서 1000. 그다음에 1000에 이거 좀 먼저 쓰고 갈게요. 1000에서 2000. 그다음에 2000에서 3000. 3000에서 4000. 요거는 제가 반드시 외우고 가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서 뭐까지 외우라 그랬었냐? 자, 지금 딱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게 지금 500제곱미터 미만이에요.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요게 500제곱미터 이하죠. 그 제가 여기에다 밑줄 다 그려갔어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지금 만약에 요즘에 교수님 추세가 어떻게 됐냐면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걸 내지 않아요. 딱 라인에 걸리는 걸 냅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금 2000배 딱 뽑아내는 순간에 씨발 여기야 이게 고민하거든요. 근데 제가 문제 풀기 전에 앞에다가 이거 제가 쪽집게 프린트에다가 선도 다 거드렸어요. 밑줄까지 다 거드렸거든요. 여길 보라고. 자, 그러면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여기입니다. 2000배면 여기냐가 여기죠.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얼마가 되냐면은 3, 5, 9, 10. 아이고 잘못됐네. 다시요. 죄송합니다. 보시면 500에서 1000. 1000에서 죄송합니다. 자, 2000. 2000에서 3000. 좀 멘붕이었어요. 내용이 4000 이거. 자, 이게 500제곱미터 이하. 여기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입니다. 그리고 와서 여기가 이제 4000제곱미터 넘어가는 거죠. 자, 보시면 그래서 3, 5, 9, 12, 15. 이거 상관없고요. 이거는 기준이 따로 있으니까. 자, 그럼 이 뒤에다가 제가 쪼르륵 이제 동그라미 쳐드렸거든요. 이게 쪽집게 거기 있어요. 거기 제가 좀 약간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래서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아까 2000배잖아요. 그럼 여기냐 갖다 고민하잖아요. 아래쪽에 해당돼서 9m. 그 9m가 답이 있어요. 저 같으면 요거 4.5m 밑에다가 한 예를 들어서 한 6m 이렇게 줬을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럼 만약에 6m나 뭐 아니면 뭐 한 5m 이렇게 줬을 거예요. 그럼 학생들이 좀 덜 헷갈리거든요. 근데 9m가 있어요. 야, 뭐야 이거? 우리 교수님 이거 헷갈리지 말라고. 뭐 지는 좀 헷갈리더라도 나는 헷갈리지 않게끔 필기노트에 다 밑줄도 거드렸구나. 해가지고 여기 500배 이상. 그다음에 그 500배를 초과해서 1000배, 2000배, 3000배, 4000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딱 2000배가 딱 마침 나왔어. 이런 뜻이 있었구나. 요 2000배.
그 9m라고 딱 생각 9m 체크했는데 아니래요. 왜냐? 밑에 보시면 기준에 적합한 물분무 설비에 의한 방호 조치 여부에 있음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보통 이걸 없음 이렇게 주면 좋은데 있음이죠. 그러면 고 보유공지에 관한 내용 중에 밑에쯤에 딱 가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여기에 만약에 물분무 설비가 설치가 돼 있다면 여기 얼마 해줍니까? 2분의 1을 해준다. 그렇게 줄여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요게 4.5m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서 답이 3번이었다. 이거는 저도 요런 문제 처음 봐요. 이렇게까지 푸는 문제를. 여기까지는 낸 적이 있어요. 요즘에 딱 여기 걸리는 문제가 나오니까 아 보유공지를 이거냐 고민하다가 아 요거를 체크하나 요거 체크하나 이거 고민해가지고 틀리게 하는 문제는 있었는데 요게다가 물분무 설비 설치해가지고 2분의 1 해주는 거는 이 정도면 저는 이게 위험물 자격 위험물 적어도 기능사 문제 정도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내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요것도 아마 틀리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산 문제가 나오다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답은 3번이었구나 라고 하는 거. 이제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어디까지 계산 문제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행규칙은 그냥 마음 먹고 내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틀리. 그 제가 또 이제 이런 거 만약에 문제 내려면 또 위험물 그 기능사에 있는 문제를 좀 뒤적뒤적 또 찾아보겠죠. 쓸만한 게 있는가. 근데 또 그런 거 내면 여러분들은 또 공부량은 또 확 늘어나는 거예요. 어떡하지? 이걸 버려야 되나? 하여튼 뭐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 이런 측면에서 또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제가 또 지혜롭게 한번 또 이런 문제를 추려봐야 되겠죠. 또 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뭐 모르죠. 진짜 멘붕이 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21번에 왜냐하면 예전 같으면 또 낼 것 같진 않아요라고 확실하게 말했는데 교수님들이 그냥 미친 척하고 내면은 어떻게 낼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딱 오니까 좀 사실 겁이 나네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량이 더 늘어나겠죠. 뭐. 그래서 21번에 답은 3번이었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낼 거예요, 저도. 대신에 22번은 쉬운 문제 나왔죠? 정기점검입니다. 정기점검은요. 예방 규정을 작성해야 되는 어떤 그 설비들이 다 들어가죠. 거기에 플러스 동지지. 동지지가 뭐예요? 이동 탱크 저장소, 지하 탱크 저장소,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를 갖고 있는 제주1. 제조소, 주유 취급소, 일반 취급소죠. 자, 그런데 여기는 그냥 딱 그거 냈어요. 뭐죠? 이거 예방 규정 문제랑 똑같네요. 첫 번째, 10배 이상 그러면 10배 그랬으니까 뭐죠? 제조소. 이거는 예방 규정 작성해야 되죠? 그러면 정기점검 대상 맞죠? 자, 그다음 이거 아시죠? 옥내 저장소, 옥외 저장소. 제가 외우는 거 알려드렸죠? 옥내, 옥외 어떻습니까? 옥내 저장소는 150배 이상. 근데 이제 100배죠. 그럼 예방 규정 작성 안 해도 되겠죠? 반면에 옥외 저장소는요? 100배 이상이잖아요. 근데 150배라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거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낸 거잖아요. 150배면 100배 넘어갔으니까 얘를 예방 규정 작성하는 게 맞죠. 그래서 요거 됐고 그다음에 이동 탱크 저장소인데 동지지 얘는 지정 수량 5배밖에 안 돼요. 함정이라니까요. 이거는 지정 수량에 상관없이 무조건 정기 점검 대상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뭐 이거는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정도는 이제 난이도가 하예요. 그래서 어쨌든 22번의 답은 2번이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3번도 제가 요거 우리 교재 없어요. 제가 교재 없는 게 4번하고 23번 두 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소환난이도 등급 1등급의 제조소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별표 자체가. 그래서 그걸 좀 추려서라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프린트로 한번 요게 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제공해드린 적은 있었는데 글쎄요 뭐 이게 좀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일반 취급소는 없어요. 기준에. 그래서 답은 1번이었는데 요거는 제가 뭐 반성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기본서 만들 때는 빠지는 내용 없이 싹 다 집어넣고 거기서 추려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좀 알려드리는 이제 앞으로는 방심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요런 측면에서는 저는 우리 교수님들의 상식을 믿었거든요. 낼 만한 문제를 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를 배웠기 때문에 저도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은 더 늘리겠습니다. 그래서 23번의 답은 1번이었다 체크하시면 좋겠고요. 자, 24번 같은 문제는요.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탱크 시험자가 갖춰야 되는 필수 장비. 근데 이제 그 교재 뭐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이제 겪고 났으면 이제 뭐 저도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보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제 후회하지 않게끔 제가 또 이 내용이 뭐 그렇지만 제가 수업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되게끔 쉽게 잘 설명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보세요. 그냥 물 흐르듯이 쫙 풀 수 있는데 가끔 가다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것까지 낼 필요가 있나라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속수무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성합니다. 자, 24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 영상 탱크 시험자가 갖춰야 되는 필수 장비인데 요것도 사실 내용은 있긴 있는데 장비를 냈다는 얘기는
또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뭡니까? 작정하고 틀리게끔 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냈는데 일단 뭐 이걸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건 두 문자 따서 외우든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탐상 시험기라든가 초음파 두께 측정기, 영상 초음파 시험기는 다 필요해요. 근데 요 진공 누설 시험기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에만 두는 장비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예,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제가 요걸 이제 모의고사 할 때 근데 또 나올지 어떨지 뭐 장비 문제는요. 한 번 나오고 나면 또 내진 않아요. 그 솔직히 저는 장비 문제가 이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원래 장비 문제는 자체 점검할 때 쓰는 장비 있거든요. 그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거 이런 걸 만약에 장비를 냈다라고 하는 건 이 교수님들 의도는 그냥 여러분들 아시죠? 만점 방지. 그다음에 물시험 방지. 이게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번의 답은 2번이었다. 체크하시면 되겠고 25번 이것도 교재에는 있지만 우리가 많이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딱 하나 찍어서 냈어요. 보니까 작정하고 낸 것 같은데요. 삼류위험물에 해당된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번에 그 염소화 규소화합물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거 이외에 오류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낼 때는 오류위험물에 해당되는 거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낼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 가지고 첫 번째 있는 그 질산 구아닐린이나 아니면 금속의 아지화합물이라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오류에 해당되는 게 또 두 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나중에 한번 다시 좀 외워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예상되는 건 오류 위험물에 해당되는 걸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낼 수 있는 확률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에 맞춰서 대비를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25번 문제까지 싹 풀어봤습니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솔직히 뭐 여러분들한테는 참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일단은 뭐 제가 다루지 않았던 그 이제 참 이럴 때는 참 신기해요. 제가 딱 이렇게 누락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거는 안 낼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별표에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그 되게 많은 양 중에 하나만 탁 골라가지고 냈다라고 하는 건 참 어떤 측면에서는 저도 참 불운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참 너무 좀 마음이 아팠고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스럽습니다. 문제를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거 이외에는 그런데 저희가 공부를 했던 내용들 위주로는 제가 계속 난이도 하하 했던 것처럼 학습이 좀 이루어졌던 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번에는 뭐 그런 것들 제외하고 작정하고 막 어렵게 내려고 했던 문제들, 특히 소방 기본법에서 이런 문제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 단순함기로는 될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어떤 법의 내용, 흐름 같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거와 더불어서 말도 안 되는 내용들 중에 몇 가지도 이제는 그냥 가리지 말고 편식하지 말고 다 외워야 되겠다. 그럼 이제 절대적인 공부량은 늘어나겠죠. 저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더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법규는 항상 제 지론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법도 사람 사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해 위주로 수업을 할 것이고 이제 거기에 좀 더 암기를 추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를 갈고 또 준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저도 그렇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난을 겪고 나면 더 강해지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자존심이란 게 있어요. 시험 이제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시는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것들 중에 나는 우리 학원이 좀 이렇게 뒤처진다 뭐 이런 얘기 듣는 게 굉장히 자존심 상하거든요. 그 저도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진짜 막 엄청 노력을 했었고 근데 만약에 이번 문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원했던 목적을 달성은 못했지만 하여튼 그 목표 자체는 계속 유효합니다. 저는 우리 학원이 그 소방 공무원 이제 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 이제 어떤 메카가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학원이 되게끔 저도 이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도 하여튼 믿고 같이 또 공부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합격하시는 분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은 뭐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다 합격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